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을 위한 상클 상담소 시간입니다. 일상에서 생기는 각종 갈등, 분쟁, 다양한 고민거리를 법률적으로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 상클 상담소의 상속 법률 전문가죠.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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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국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 변호사님도 맡은 역할이 있으시거든요. 네. 저희 연기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의 고민 사연 저희가 실감나게 연기로 들려드릴 텐데 실제 사례를 방송에 맞게 각색한 내용이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사연 함께 보시죠.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출발한다던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오지 않고 남편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경찰입니다. 김철수 씨 부인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지금 병원으로 좀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철수 씨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네? 교통사고요? 어느 병원이에요? 많이 다쳤어요? 그게 사고 현장에서 바로 사망하셨습니다. 세상에,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졸음운전으로 사고가 크게 났단 건데 제 뱃속엔 둘째까지 있었거든요. 그렇게 허망하게 남편은 저희를 떠나갔습니다. 남편을 보내고 집을 정리하다가 남편이 생전에 들어둔 보험 증서를 발견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둘째까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 막막했던 상황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죠. 보험금이 7억이나 나온다니 정말 다행이다. 나도 그렇고 김서방 집도 그렇고 너를 도와줄 형편이 안 돼. 아빠가 정말 미안했거든. 근데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다. 아빠, 저 이제 씩씩하게 잘 살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말이지. 요새 애 둘 키우려면 돈 정말 많이 드는 거 알지? 아빠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는데 아직 임신 초기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결정을 해서 첫째만 잘 키우면 살면 어떻겠니? 아빠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건 생각 좀 해볼게요.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뱃속의 아이는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시가에는 나중에 알리려고 했는데 얼마 후 첫째 아이 생일에 가족 모임을 하면서 말씀드렸더니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둘째를 어떻게 했다고? 그게 너 혼자 결정할 일이야? 걔가 만약 아들이면 우리 집 장손인데 네가 무슨 권리로 내 손자를 죽이고 우리 집 대를 끊어? 저도 힘들게 결정했어요. 하나라도 잘 키워야죠. 저 혼자 두 애를 모두 제대로 어떻게 잘 키우겠습니까? 애비가 보험금도 남겨뒀다며 그걸로 애 둘 왜 못 키워? 너 그 보험금 네가 다 가지려고 그런 거지? 내가 너 가만히 안 있어. 너 그 보험금 손도 못 댈 줄 알아. 갑작스러운 남편의 사망 후 고민 끝에 내린 결심인데 남편의 유산을 받을 수 없다니. 도와주세요. 정인국 변호사님.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인국 변호사님 하시면 안 돼. 성을 바꾸시면 안 되죠. 죄송해요. 네. 네. 근데 상담자도 너무 당황해서. 네. 상담자도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망하고 정신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 사연이 이것도 이번에도 이게 실화냐 싶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네. 두 사람이 좀 상당히 어린 나이에 결혼했다면서요, 실제 사연자가? 네, 뭐 어린 나이 연애를 하다가 뭐 아기가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외벌이를 하고 그리고 부인은 전업주부로 애를 키우고 있고요. 예. 뭐 이번에 둘째는 임신한 지 한 3달 정도 됐거든요. 가족들 모두 둘째 소식이 기뻐했던 건 맞는데요. 이게 남편이 돌아가셨고 남편도 너무 어린 나이다 보니까요. 직장 초년생이라서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요. 지금 애가 둘인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 부인 상담자가 직장을 얻는다고 해도 자기가 충실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애가 네. 둘이기 그렇죠. 때문에요. 예. 법적으로 바로 따져보겠습니다. 네네. 그 시부모님은 이 상담자가 이 보험금에 욕심을 내고 네가 네. 애를 지은 거 아니냐, 낙태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너 상속 못 받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태아도 뱃속에 있는 아기도 상속 관계에서 뭐 해당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민법에서는 태아도 상속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뭐 생물학적으로는 아직 엄마 뱃속에서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아닌데요. 법적으로는 상속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태어난 거로 봅니다. 그래서 태아도 상속권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 부인뿐만 아니라 뱃속에 있는 태아도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낙태라는 게 지금 불법이 아니잖아요, 변호사님. 예, 처벌받지는 않죠. 헌법재판소가 2019년도에 낙태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했고요. 네. 2021년도부터는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낙태를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고 있죠. 그러니까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면 그럼 상담자의 그 유상 상속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게요. 예, 뭐 약간 예민한 문제이긴 한데요. 네. 일단 뭐 지금 CG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네. 헌법재판소가 낙태를 헌법 불합치라고 얘기한 거는 형사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거지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힌 바가 없거든요.
낙태에 대해서는요, 상속 문제에 대해서는 그 대법원이 1992년에 명시적으로 밝힌 판결이 있어요. 네. 남편이 죽으면 그 부인과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부인이 태아를 낙태하게 되면은 공동 상속인을 살해한 것으로 봅니다. 아. 그래서 상속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요거 판례를 보면 92년도에 대법원이 판단을 한 건데 그러니까 낙태를 하면 네. 민법에 따라서 상속에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 네, 상속권을 박탈당하는 거죠. 이게 아직까지는 그 판례로 굳어진 아직까지는 그런 네, 이 상황인 부분에 거군요. 대한 판례가 아직 변경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 상담자는 상속을 못 받게 되는 건데 그럼 유산은 시부모한테 가는 건가요? 예, 뭐 그렇지는 않은 게요. 이 사건에서 시아버지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네. 그 상속은 1순위, 2순위가 있는데요. 1순위는 배우자랑 직계비속 자녀거든요. 네. 그리고 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고요. 예. 1순위가 있게 되면 2순위는 상속권이 전혀 없어요. 아. 사망한 분한테 자녀가 있게 되면은 사망한 분의 부모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뭐 2, 3, 4번 볼 것도 없이 자녀가 있으니까 1번 직계 비속 그리고 배우자한테 간다. 그렇습니다. 그럼 남편이 남긴 보험금 상속은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액수가? 예, 좀 상황을 한번 나눠보셔야 되는데요. 네. 일단 자녀가 있으니까 법정 상속 비율이 배우자가 1.5고 자녀가 1이거든요. 네. 만약에 아이를 낙태하지 않았으면 이 사건에서 상담자가 있고 5살 된 딸, 네. 뱃속의 태아 이렇게 3명 있잖아요. 네네. 보험금 7억이니까 배우자가 3억 그리고 자녀 2명이 각각 2억씩 상속을 받게 되고요. 아하. 만약에 낙태가 아니라 자연 유산이 됐으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상담자, 배우자가 4.2억 받고 딸이 2.8억 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 예, 그런데 이 사건은 상담자가 낙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상속권을 박탈당했어요. 예. 낙태로 둘째가 세상에 나오지 못했으니까 첫째밖에 없잖아요. 네네. 아. 5살 된 첫째가 혼자서 7억 원을 단독 상속받게 됩니다. 아. 뭐 다행일지 모르겠는데 상담자는 그 5살 된 딸의 법정 대리인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그 보험금을 상담자가 관리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엄마니까. 네네네. 네. 우리 상크리분 중에 훈이님께서 첫째가 있는데라고 하셨는데 역시 그 첫째 딸이 다 가져가게 되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례에서도 자녀가 아직 어리니까 유산은 이 사례 당사자, 사연 당사자가 관리를 하게 되나요? 일단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약간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어. 상황 따라서는요. 상담자가 딸의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시아버지가 보험금을 관리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거냐면요. 민법에서는 부모가 친권을 행사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게 되면 친권을 박탈할 수 있고요. 네. 또 박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친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예. 이 사건에서 시아버지 주장하는 게 그 며느리가 네.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금을 둘째한테 주기 싫어서 낙태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런 시아버지 주장에 동의는 안 하는데 예. 만약 법원이 그런 시아버지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게 되면 딸에 대한 친권을 제한받을 수 있어요. 뭐 또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보게 되면요. 친권 박탈은 아니어도 보험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제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담자가 자식에 대해서 재산 관리권이 정지가 되는 거죠. 보험금 관리를 못하게 되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하면 그 시아버지의 주장이 네, 법원에 인정이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 인정되면 재산 관리권을 그러니까 며느리 재산 관리권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는 낙태를 한 목적이 내가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보험금을 안 주고 내가 가지로 한 거라는 거를 법원이 입증을 해야 입증을 해야 돼. 시아버지 쪽이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미묘한 문제이긴 한데 여러 가지 상황을 두루두루 보겠죠. 어허. 그 전후 그 며느리의 금전 사용 상황이라든지 네. 그런 거를 보게 되는 거죠. 참 왜냐면 이게 정말 둘을 다 나 혼자서 기를 자신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네.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요. 애초에 좀 다른 해결책은 없었을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라서. 예, 뭐 지금 대법원 판례가 그 산모가 낙태를 하게 되면 상속권을 박탈하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네. 물론 대법원 판례가 불변의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판례가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안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기혼자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우자가 사망할 당시에 임신하신 분이라면요, 그 낙태 여부를 결정하시기에 앞서서 그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꼭 받아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1992년도에 아까 봤던 그 대법원 판례가 현재까지는 계속 효력이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개인적인 신념이나 뭐 판단에 따라서 이게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따져보면 지금은 그걸로 기준 삼아서 판단하는 게 제일 맞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는 개개인 시청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지금 92년도 아까 그 대법원 판단, 그러니까 태아를 낙태를 하면 상속권에서 박탈될 수 있는 사유가 된다. 그거를 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것도 하나 제대로 배웠네요. 네. 상필 상담소 오늘도 복잡한 고민 법률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인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